히가라지 세이치는 뚱뚱한 외모 때문에 친구들이랑 주변 사람한테 자주 괴롭힘 당하는 고등학생이야? 아마 자주 괴롭힘 당하다 보니까 학교 가는 게 세이한테는 엄청 큰 도전이지. 어느 날 모든 학생들이 학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신이라고 자칭하는 존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 목소리는 학생들이 이 세계라고 불리는 다른 세계로 가게 될 거라고 알렸어. 모두가 당황해서 자기 몸을 제어 못하는데 세이치만은 누워있을 수 있었고 뭔가 자신이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 같았어. 자신의 상태와 아이템 감정 스킬을 확인해보고 10분 후에 이 세계로 이동이 시작돼. 학생들은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룹을 나눌 수 있었어. 한 그룹씩 순서대로 사라지는데 세이치는 반에서 일진으로 보이는 그룹에 들어가려고 했어. 그들이 세이치의 스탯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어. 세이치의 스탯은 전부 1레벨이었거든. 당연히 그런 레벨로 그룹에 들어갈 수 없었지. 그들은 세이치를 홀로 교실에 남겨뒀어. 다시 그 스피커에서 아까 그 목소리가 들려왔어. 혼자 남은 세이치에게 특별한 선물이 주어졌어. 그 선물이 뭔지 알기도 전에 세이치는 배고픈 상태로 이상한 숲에 떨어졌어. 너무 배고파서 기진맥진해 땅에 쓰러졌지. 앞에 애벌레가 나타나서 손을 뻗으려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빠르게 날아온 갈색 물체가 세이치 몸에 부딪혔어. 세이치는 그게 먹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걸로 보여서 확실히 알기 위해 시도해봤어. 감정 기능에서 선물 돈화라는 정보가 떴지. 생각도 안 하고 반을 먹었는데 결과는 역시나 최악이었어. 그래도 너무 배고파서 이를 악물고 다 먹어서 배를 채웠어. 나무 그루터기에 기대어 한숨 쉬는데 돈화 활성화에 관한 목소리가 들렸어. 세이치는 살짝 놀랐지만 이상한 일은 없어서 그냥 떠났어. 나무 그늘로 걸어가던 세이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몰래 살펴보니 원숭이 무리가 춤추고 있었어. 확인해보니 원숭이 레벨은 120인데 세이치 레벨은 겨우 1이었지. 원숭이들 방심한 틈을 타서 세이치는 돈화 몇 개랑 회복약을 슬쩍 훔쳤어. 세이치는 앞에 있는 화려한 버섯을 보며 계속 고민했어. 감정 스킬도 안 먹혀서 먹었다가 독에 중독돼 깜짝 놀랐어. 다행히 회복은 됐고 남은 돈화가 2개뿐이라 눈 질끈 감고 독한 걸 먹었어. 갑자기 동네성 같은 능력치랑 여러 기능들이 중급 레벨로 확 올라갔어. 뒤에서 사나운 원숭이가 달려들어 세이치를 공격했는데 힘이 너무 세서 세이치는 아무것도 못했어. 원숭이한테 당할 뻔했는데 갑자기 원숭이가 사라지면서 세이치 앞에 아이템들이 막 나타났어. 그리고 너도 너만의 스킬을 배우기 시작했어. 너는 책 한 권을 펼쳤지. 읽고 있을 때 진화 알림이 떴는데 세이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 세이치의 몸은 뼛속까지 아팠어.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정신이 돌아왔을 땐 자신이 변해서 더 말라 보인다는 걸 알게 됐지. 모든 스탯이 1000씩 올랐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붉은 눈을 한 사나운 늑대가 덤벼들었어. 그때 처음으로 모은 스킬들을 써서 싸우기 시작했지. 한 방 차기만으로 바로 기절시키고 그 뒤로도 아이템들이 계속 나왔어. 레벨 1인데도 이렇게 강하다니. 시스템이 또 진화를 알리고 고통이 몸을 찢는 듯 했어. 그 고통은 계속 몸을 괴롭혔지.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던 중 눈을 들어보니 아까 원숭이 무리가 자신을 에워싸고 있었어. 갑자기 거대한 핑크 원숭이가 튀어나와 싸움을 걸었고 둘은 서로 달려들어 싸웠어. 세이치는 원숭이의 공격을 피해서 그녀를 감동시키고 매료시켰어. 이 원숭이는 세이치가 핵심 스킬을 피할 수 있다며 칭찬을 멈추지 않았어. 원숭이와 인간이 서로 엉켜 싸웠지. 원숭이가 세이치를 죽이려는 주먹을 날리려 할 때 세이치는 재빠르게 팔을 들어 소나타 악향 스킬을 썼어. 그리고 다중인격 원숭이는 그 스킬을 보고 바로 결혼하자고 했지. 처음에 나온 아름다운 여자는 바로 그 다중인격 원숭이였어. 이 귀엽고 덩치 큰 원숭이 이름은 사리야. 그녀는 세이치를 자기 소굴로 데려갔어. 세이치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지. 정말 배고팠지만 그는 먹고 싶지 않다고 버텼어. 그는 자신이 인간이라 원숭이와 결혼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어. 사람들은 남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배를 공략해야 한다고 하잖아. 사리아는 세이치가 아직 배고프다는 걸 알아채고 더 먹으라고 했어. 맛있는 음식 앞에서 결국 세이치도 어쩔 수 없이 먹어봤어.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그는 사리아가 만든 요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 맛있다고 감탄했어. 결혼하자는 얘기를 아직도 잊지 못한 고릴라 사리아는 이런 요리 솜씨가 며느리로서 적합한지 물었어. 식사가 끝나고 세이치는 고릴라에게서 벗어나려 계획을 세웠어. 사리아는 책 한 권을 건네며 이 책을 읽으면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알려줬어. 세이치가 책을 펼치자 불을 피우는 주문, 물 주문, 목욕 주문 같은 마법 주문들이 있었고 다 읽자 시스템이 지식을 업데이트했어. 둘이 시냇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길에 세이치는 탈출할 좋은 기회라 생각해 도망칠 방법을 찾다가 뒤돌아보니 거대한 거미가 있었어. 그는 공포에 소리쳤고 고릴라는 빠르게 거미를 한 방에 날려버려서 세이치는 감동하며 마음이 흔들렸어. 그의 마음도 점점 이 귀여운 고릴라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지. 둘이 함께 식사를 하며 고릴라는 오늘 다른 원숭이들을 탐색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어.
진화의 나무 얘기에 세이치는 깜짝 놀라며 그런 열매는 모른다고 했지. 고릴라는 그 열매를 먹으면 힘이 강해진다고 설명했어. 그리고 고릴라는 진화 열매를 도둑 맞았고 그 도둑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지. 하지만 그 도둑이 바로 눈앞에 있는 세이치인 줄은 몰랐어. 위험한 기운을 느낀 세이치는 너무 배고프다며 울면서 자백했어. 그 말을 들은 고릴라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용서했어. 둘은 천생연분이라 믿고 있었거든. 세이치는 자꾸 짝지어 주려고 해서 빡쳤지. 고릴라는 그 말을 듣고 세이치가 자신을 싫어하냐고 물었어. 그는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신부 원숭이로 변신했고 웨딩드레스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 이제 사리아가 사냥하러 가고 세이치는 혼자 있을 시간이 생겨서 기뻐하며 바로 도망쳤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무기인식 실습을 준비하고 있었어. 어떤 청록색 머리 남자가 지금 상황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있었지. 처음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침착했던 기억이 났어. 왕은 마왕과 싸울 거라 했고 모두가 더 강해질 거라 했지. 세이치로 돌아와서 그는 빠르게 달리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어. 얼마 못 가서 고릴라가 따라왔지만 그가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어 막으려 했어. 지금 세이치 머릿속은 도망치는 생각뿐이었어. 그는 세츠나 스킬을 써서 아까보다 3배는 더 빨라졌어. 동굴을 발견했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고릴라 목소리가 들려 바로 안으로 뛰어들었어. 앞에 화려한 문이 있었고 조심스레 열었지. 안에는 뼈만 남은 괴물이 있었는데 옷은 단정하게 입고 왕좌에 앉아 있었어. 그는 세이치가 처음 방문한 인간이라고 말했어. 움직이기 시작하며 무서운 기운이 났지. 자신이 강해서 이 방에 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세이치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 그는 감정을 썼는데 상대 레벨이 1이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상대가 다시 감정을 요구했고 이번엔 레벨 1500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떴어. 괴물은 칼을 뽑아 세이치를 찌르려 했는데 갑자기 사리아가 칼을 막았어. 그녀는 가슴에 칼이 관통당했고 피가 흘러내렸어. 세이치는 그걸 보고 멍해졌지. 그는 사리아를 안고 울었어. 이제 진짜 그녀가 품 안에 있었거든. 사리아는 세이치가 자신을 불러줘서 기뻐했어. 사리아는 치료가 필요 없다고 했어. 그 칼날에 이미 죽었지만 언데드라 죽어도 몸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지. 그녀는 네가 진짜 착해서 정말 좋아한다고 했어. 그 후 그녀는 힘이 다 빠져서 천천히 눈을 감았어. 세이치가 그 모습을 보고 빡쳐서 저 자식한테 달려들어 반격했어. 한 방 때릴 때마다 욕이 튀어나왔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두 사람의 추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어. 그가 사리아를 좋아한다고 말했지. 그 말에 갑자기 사리아 몸 전체가 빛나기 시작했어. 그녀가 사라질까봐 무서워서 계속 싸웠는데 이번엔 힘이 엄청나게 강해져서 상대 남자도 겁먹었어. 세이치는 스킬 세츠나를 써서 적에게 다가간 뒤 마지막 일격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어. 결국 세이치가 그 남자를 죽였지. 사라지기 전 그 남자는 진짜 사랑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어. 사리아와 세이치는 서로 키스를 나눴어. 갑자기 사리아 온몸이 눈부시게 빛나면서 아름다운 소녀로 변해 세이치는 눈을 의심했어. 사리아가 제대로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작은 염소 한 마리가 나타났어. 그가 말하길 세이치가 이 미궁을 처음 깬 사람이라 선물을 엄청 많이 준다며 둘 다 완전 신났지. 그리고 둘은 드넓은 초원으로 이동했고 손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모험이 시작됐어. 푸른 초원 위를 걷던 중 갑자기 귀여운 파란 덩어리를 만났어. 근데 감정을 해보니 이 파란 슬라임이 레벨 88이었어. 갑자기 슬라임이 뛰어들어와서 세이치는 재빨리 반응하며 검을 뽑아 하늘로 뛰어올라 강하게 베어 슬라임을 두 동강 냈어. 근데 뒤돌아보니 땅 한 조각을 잃어버렸더라. 세이치는 레벨업 했지만 자신이 괴물이 된 느낌이었대.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편지 하나가 떨어졌는데 여러분이 전에 만난 작은 염소였어. 그 염소가 세이치 레벨업 축하해주면서 지금 너 힘 엄청 세졌다고 알려줬어. 염소는 또 그동안 썼던 가면이 옷으로 바뀐 건 위장 스킬이 레벨업 해서라고 밝혔지. 이제 얼굴 가리려고 가면 안 써도 되고 몬스터들이 널 못 보게 위장할 수 있다더라. 둘이 앙케아에 도착했는데 세이치는 경비병에게 아이디를 보여달라고 막혔어. 근데 세이치는 잃어버렸다며 경비병은 진리의 구슬이라는 구슬에 손을 대보라고 하면서 전과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 세이치랑 사리아 둘 다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 세이치가 길드에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경비병이 당황해서 옷자락을 붙잡으며 거기 가지 말라 했어.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한테 오라고도 하고 자기 이름은 클라우라고 소개했어. 두 사람은 왕도 안으로 들어갔어. 길드 앞에 섰는데 딱히 무서운 곳은 아니었어. 세이치가 천천히 문을 열었는데 아니 마치 육각 같더라고. 그리고 너는 부끄럽게 문을 닫았어. 사라는 무슨 일인지 물었어. 세이치는 이 길드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 여긴 오랜 변태들이 피처럼 뼛속까지 배어있대. 둘은 다른 데서 아이디 만들기로 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울려 세이치를 화나게 했어. 뒤돌아보니 키 크고 힘 좋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길드 주인 가티였어. 둘은 안으로 들어갔고
아까 채찍 든 여자는 갑자기 단정하게 옷 입은 예쁜 접수원으로 변했어. 네가 길드에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는 친구들이 그리웠기 때문이야. 길드는 전 세계 정보가 모이는 곳이거든. 둘은 참가하기로 했어. 정보를 작성하던 중 3명의 남자가 들어와서 세이치를 데려갔고 사라는 걱정했어. 저 사람들은 약한 자 괴롭히는 부류야. 세이치는 신상 확인을 요구받았어. 모자를 벗자 셋 다 세이치의 잘생김에 놀랐어. 그들에게 거의 당할 뻔했지만 간신히 도망쳤어.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주인과 접수원 모두 세이치가 그걸 해낸 첫사람이란 걸 알고 깜짝 놀랐어. 접수원은 그들에게 시험을 시작했고 자리 배치를 위해서였어. 루이스 주인의 요구는 주로 명령받고 수확하고 물건 운반하거나 호위하는 거였어. 에그 모험가 안자가 세이치의 감시자가 되었어. 일 시작. 이상한 기본 업무 3가지는 고아 어린이 돕기, 유적 해체, 개 산책이야. 사이차는 첫 임무 고아 돕기. 세이치와 안자는 함께 산책 가기로 했어. 가는 도중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 중 한 명이 넘어졌어. 안지아가 와서 상처를 응급처치하는데 갑자기 나무 막대가 떨어졌고 세이치가 달려와 안지아가 방패를 쓴 걸 발견했어. 하지만 뭔가 마음의 짐이 있는지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 둘이 유적으로 가는데 안지아가 어떻게 할지 말하기도 전에 세이치가 먼저 큰 돌에 손을 대자 모든 게 무너졌어. 안지아가 무너진 잔해 속으로 달려가 세이치를 찾으려 했어.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속 이야기, 자신이 불운한 사람이라 스스로를 자책해왔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마다 재앙이 닥쳐서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어. 강한 여자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갑자기 세이치가 잔해더미에서 일어나 안지아가 2초 동안 멍해졌어. 하지만 세이치가 무사해서 기뻤어. 마지막 임무는 개 산책. 세이치는 이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계엔 쉬운 일이 없었어. 상대할 개가 정말 무서웠거든. 맞아. 크고 순백털에 사나워 보이는 개가 세이치를 쫓아왔고 세이치는 완전 패닉 상태였어. 주인은 그녀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어. 전에보다 웃음이 많아 보였거든. 그 말에 그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 임무 완료 후 보상을 받으러 길드로 돌아왔는데 길드장이 바지 손을 넣고 무서운 표정을 짓다가도 큰돈 뭉치를 꺼냈어. 세이치는 그걸 어떻게 꺼내는지 몰라서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세이치와 사렉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고 둘 다 아직 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안치아가 자기 숙소로 초대했어. 근데 신기하게도 길드장과 접수원 모두 놀라서 겁먹었어. 전엔 안치아가 차가운 얼굴이었거든. 감정 없는 나무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마음을 열었으니까. 안치아는 자기 숙소가 편리하고 가격도 괜찮아서 부끄럽게 제안했다고 했어. 세이치와 사라는 기쁘게 받아들였고 세이치는 오늘 겪고 배운 게 많아서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했어. 새로운 하루가 밝았고 둘의 시험이 시작됐어. 안치아가 첫 시험으로 수학 임무를 줬어. 완료하려면 주변에서 허브 10가지를 모아야 해. 몇 시간 뒤 사라는 요구한 허브를 모두 가져왔고 수학 기술도 뛰어났어. 세이치 차례가 되자 마법 버섯만 잔뜩 가져왔는데 허브는 하나도 못 찾았대. 사실 그 허브들은 그의 발밑에 있었어. 세이치는 당황해서 허브를 수확했지만 아직 목표에 못 미쳤어. 목숨 걸고 숲속을 뛰어다녔지만 허브는 못 찾았어. 그러다 누군가가 임무에 대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생겼어. 사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거든. 세이치는 다가가 허브에 대해 물었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괴물들이 그를 공격하려 했어. 그들은 우스꽝스럽게 자신들을 레진 지휘 아래 악마 군단 멤버라고 소개했어. 근데 세이치는 그런 소개에 관심 없었어. 그는 등을 돌려 떠나려 했지만 막혔어. 근처 풀밭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어. 괴물은 몽둥이로 악마들을 내려쳤고 세이치를 쓰러뜨리려 했지만 세이치는 한 손으로 막고 흡수 기술을 써서 괴물들을 충격에 빠뜨렸어. 괴물들은 겁먹고 도망갔어. 하지만 결국 세이치는 허브를 찾지 못했어. 슬퍼하며 울었고 안치아가 허브 5종을 공짜로 줬고 뭐라 하지 않았어. 괴물들은 기지로 돌아가 인간 거주지 출입금지 규칙을 어겨 주인에게 혼났어. 그들은 인류 힘을 최대한 약화시키려 했지만 주인에게 500대 배질 벌을 받았어. 마지막 시험도 다가왔어. 세이치가 슬라임과 싸우던 중 갑자기 슬라임이 사라졌어. 이상함을 느낀 안치아가 시험을 잠시 중단했어. 위치 능력이 바뀌었거든. 3명이 글라이드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안치아가 오래의에 들려 올라갔어. 그걸 본 두 친구가 그녀의 손을 잡고 끌어내려고 했지. 하지만 3명 모두 빨려 들어가 이상한 곳으로 이동해버렸어. 안치아가 왜 구해줬냐고 그들에게 따졌어. 모험가는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고? 만약 구하지 않았다면 무사히 집에 돌아갔을 거라고 했어. 두 사람의 대답에 안치아는 감동받았어. 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그냥 그녀를 구하고 싶었대. 안치아가 세이치에게 길잡이 돌을 건네며 길 잃었을 때 쓰라고 했어. 그리고 길드원이 위험에 처하면 돌이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이제 그들은 여기서 탈출할 방법을 찾으러 출발했어. 갑자기 안치아가 벽돌 하나를 밟았어. 이건 뭔가 스위치 같은 거였지? 땅이 갑자기 반으로 갈라지고 아래에서 벽이 솟아올라 안치아와 2명을 갈라놓았어.
안치아는 두 사람이 위험할까 걱정돼서 급하게 달려가 찾았어. 반대편에선 세이치와 사라가 아까 받은 길잡이 돌을 쓰기로 했어. 돌이 작동해서 길을 알려줬지. 그런데 그 길은 높은 두꺼운 벽을 넘어야만 했어. 반대편에서 안치아는 미일에게 막혀서 꽤 힘들어했어. 미이라가 그녀를 벽에 세게 던져 다치게 했지. 하지만 그 정도로는 그녀를 쓰러뜨릴 수 없었어. 안치아가 힘을 다해 점프해서 치명타를 날려 미이라를 쓰러뜨렸어. 사치아가 보물상자를 발견했어. 그녀가 열어보자고 했지만 세이치는 절대 열지 않았지. 갑자기 상자가 손발이 돋아나 날아왔어. 세이치는 쉽게 그걸 제압했어. 이 상자는 몇 가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 갑자기 길잡이 돌이 빨간 빛을 내며 누군가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를 줬어. 그 사람은 바로 안치아였어. 그녀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용이 나타났어. 그녀는 용을 쓰러뜨리려 애썼지만 도무지 안 됐어. 점점 미쳐버리면서 앞에 있는 괴물을 연속으로 공격했지. 하지만 긴 꼬리가 그녀의 배를 꿰뚫어 의식을 잃어갔어. 불에 태워질 위기에서 세이치가 나타나 그녀를 막아줬어. 사라는 안치아 응급처치를 맡았고 이 용은 내가 처리할게. 이 용은 하크롱신이라고 불렸. 하지만 하크롱신이 너무 강해서 그는 공격은 못하고 피하기만 했어. 결국 멀리 한쪽 구석으로 날려졌지. 롱신은 최강기를 써서 그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어. 세이치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당황했어. 그때 사치아가 세이치에게 전에 해골을 이겼던 그 힘을 쓰라고 했어. 세이치는 그 말에 납득하고 힘을 다했었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가 용신의 기술을 산산조각 냈어. 이 기회를 틈타 세이치는 곧장 날아가서 한 방에 용신을 베었지. 아이템이 쏟아져 나오고 그는 레벨업하며 엄청난 스킬들을 한가득 얻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이치가 왜 용신이 인간에게 그렇게 굴복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는 거야. 옛날에 용신은 인간을 보호하는 수호신이었는데 인간들이 그 몸을 착취해서 무기랑 마법을 만들었거든. 그때 마왕이 용신을 구하러 왔지. 근데 인간들이 마왕도 같이 봉인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용신과 마족은 예전 원한 때문에 인간을 전멸시키기로 맹세했어. 그 후 세이치는 모두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갔어. 안키아가 서서히 깨어났어. 그녀는 계속 미안하다며 자신 때문에 재난에 휘말리게 했다고 사과했지. 그리고 그녀의 행운 수치는 항상 마이너스였기에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운을 겪게 됐어. 길드에 돌아왔을 때 모두가 무사히 돌아온 걸 보고 기뻐했어. 세이치는 안키아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부르는 그녀 곁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며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했어. 안키아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줘서 감동했어. 그러다 부끄러워서 도망쳤고 사라는 걱정돼서 세이치에게 얼른 쫓아가라고 했어. 용신과의 싸움 소식이 악마 무리에게도 전해졌어. 그들은 용신 같은 강자가 이렇게 쉽게 쓰러진 걸 믿지 못했지. 그리고 세이치의 힘이 엄청나야 용신을 죽일 수 있었다고 말했어. 세이치는 안키아를 찾다가 전날 만난 집사를 만났고 그녀는 안키아를 좀 더 신경 써주길 부탁했어. 길잡이돌이 그를 첫 번째 대회의 장소로 안내했지. 그는 따라가서 혼자서 울고 있는 안키아를 발견했어. 안키아는 세이치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무능하다고 자책했어. 세이치는 그녀를 꼭 안아 위로했어. 그는 슬플 때 언제나 곁에 있을 사람이 있다고 말했지. 그는 그녀의 운명을 늘 이해해야 했어. 그는 평화의 반지를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그 반지는 저주를 반전시켜 행운 수치를 2배로 늘려줄 거야. 그래서 이제 당분간 저주에서 벗어나 행운이 400만이 된 거야. 갑자기 그녀가 달려갔지만 세이치는 아직 자신은 그녀에게 그런 의도가 없다고 말하지 못했어. 그래도 안키아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 기뻤지. 안키아는 달리면서 반지를 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지만 세이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 아마도 아직 안키아는 자신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 확실하지 않고 감정이 완전히 뒤죽박죽인 상태야. 어제 세이치가 늘 자신 곁에 있고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세이치를 보면 항상 피하고 도망가려고 해. 그는 자기 마음속으로 질투를 느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사티아가 오해할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사티아는 그를 위로하며 안키아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 결국 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함께 아침을 먹기 시작했어. 세이치는 사티아에게 오늘 계획을 물었고 그녀는 고아원에 가서 언제든지 거기서 임무를 받겠다고 했어. 세이치는 지하세계의 모든 걸 탐구하기 시작할 거야. 그는 길드장과 접수처를 만났어. 그들은 근육 키우는 법, 고생하는 돼지들, 온갖 이상한 책들을 세이치에게 보여줬지. 마침내 둘은 세이치가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 말해줬어. 왕국이 각국에서 영웅들을 소환했다는 사실을 밝혔지. 세이치는 그 말을 듣고 가나즈키와 친구들을 만날 희망을 품었어. 하지만 그들을 소환한 이유는 마왕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였어. 접수처 직원은 더 알고 싶으면 왕립도서관에서 자신을 만나라고 했어. 세이치는 길드장 바지에서 나는 냄새나는 지도를 들고 그곳으로 향했어. 왕국 쪽에서는 수련생들이 아직 훈련하지 않아 초조해했지. 하지만 감독관 한 명이 이런 무의미한 전쟁에서 죽는 걸 보지 않으려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걸 몰랐어.
왕은 마왕 부활 위험에 더 걱정하며 근위병이 마법 학원 바바도에 영웅 등록 아이디어를 냈지. 학원 1등을 쉽게 제패하고 주변 왕국의 카이저 제국의 힘을 알리려는 계획이었어. 왕은 그 말을 듣고 만족해하며 세부 계획을 물었고 당연히 근위병 의도에 부합했지. 근위병은 소환된 영웅들이 어리고 조종하기 쉽다며 노예 팔찌로 그들을 붙잡으려 했어. 두 사람은 흐뭇하게 웃으며 불길한 기운을 풍겼어. 세이치는 도서관에 도착해 책을 뒤졌지만 영웅 소환에 관한 기록은 찾지 못했어. 그는 인간이 정의를 상징하고 악마가 악을 상징하지만 인간도 악마에게 끔찍한 짓을 했다는 걸 깨달았지. 세이치는 다른 책들을 넘겼고 마법에 관한 내용이 많았는데 읽을 때마다 자신도 그 마법들을 익히는 걸 느꼈어. 엄청난 마법들이 업데이트되어 모두 능숙해질 때쯤 멘탈이 터져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천천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지. 그는 상점가에 갔는데 사람들이 붐비는 가운데 동물 귀를 가진 소녀가 그림을 팔고 있었고 세이치는 그림 하나를 사서 그녀를 놀라게 했어. 그는 첫 번째 구매자였거든. 갑자기 그 근처에 향긋한 향기가 퍼졌어. 그는 그 향기를 따라 골목 깊숙이 작은 카페에 도착했어. 하지만 첫날처럼 변태 같은 걸 만날까봐 문을 열 엄두가 안 났어. 배가 너무 고파서 결국 들어갔지. 안에는 카페가 있었는데 단 2명의 남자만 있었어. 그들은 매우 점잖고 세련돼 보였어. 안치아 씬으로 전환되면 그녀는 세이치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쑥스럽고 가슴이 아프지만 자신이 뭔가에 걸렸다는 걸 모른다. 그때 아드리아나가 다가와서 그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다고 한다. 세이치도 맛있는 식사를 한 상태였다. 카페 사장님이 세이치에게 인사하며 그가 동양인인지 물어본다. 거기엔 강한 전사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세이치도 기분 좋게 자신도 그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한편 안치아도 다이애나와 속마음을 나누고 다이애나는 강한 그녀도 이제 사랑을 할 때가 왔다는 걸 알아챈다. 하지만 안치아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세이치는 이미 멀리 있다고 말하다가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세이치도 자신을 사랑하길 원했고 다이애나는 안치아가 그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게 조언자가 되기로 한다. 그때 세이치는 반지 교환에 대해 물었고 바텐더가 이곳에선 남자가 여자에게 반지를 주고 왼손에 끼우면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의미한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두 남자는 만약 네가 이걸 거짓말이라 생각하거나 무슨 이유로든 어기면 죽거나 거세당할 거라고 경고한다. 그 얘기를 듣고 세이치는 간단해 보였던 일이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벌벌 떤다. 사장님은 결혼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세이치 마음속엔 이미 사티아가 있어서 진심으로 안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기로 결심한다. 세이치가 떠난 후 두 남자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 노트씨가 누군가가 자신을 데리러 온다고 하며 그들의 진짜 정체가 세이치에게 말한 것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암시한다. 세이치는 사티아 만나러 가던 중 갑자기 안치아를 만난다. 그는 속마음을 다 말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안치아가 다가와 키스하고 꼭 안으며 자신이 가진 감정을 고백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는 사이 사티아가 문을 열고 나오자 세이치는 놀라서 모든 게 네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고 말한다. 다른 여자들처럼 질투하는 대신 그녀는 세이치에게 이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부탁한다. 사실 자신은 고릴라 본능이 있어서 생각이 좀 독특하다며 자신만 세이치를 독차지하는 건 이기적인 것 같아 안치아도 받아들이라고 한다. 세이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 사티아도 안치아를 사랑한다며 둘이 모두 함께 있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본다. 세이치는 모험객에 꼭 필요한 수단이라며 말을 사라는 제안을 받는다. 말과 모험가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도 한다. 오늘 두 부인은 임무 때문에 바쁘고 세이치 혼자 말 파는 곳으로 가는 지도가 주어진다. 들어가자 사장님은 왕실컵 대회에 출전하는 경주말을 사라고 추천한다. 그 말은 성벽 주변을 빠르게 달린다네? 경쟁 중에 무기와 마법법 사용도 허락된다는데 세이치는 너무 열정적인 아저씨 때문에 얼어버린다. 그가 롱마를 소개했어. 전사의 기운이 느껴지는 말이라고. 그리고 또 다른 말을 소개했는데 세이치가 깜짝 놀랐지. 그 말은 얼굴이 멍청하고 비루해 보이는데 속도는 롱마의 2배였어. 그리고 그가 그 말을 옆으로 밀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쓰러져서 죽어버렸어. 그는 덧붙여서 이 말은 뭐든 하면 죽는다고 했어. 걷기만 해도 죽고 심지어 잠깐 숨 쉬는 걸 까먹어도 죽는다고. 그래서 세이치가 뭘 잘못하면 이 멍청한 말이 바로 죽어버리니 훈련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는 특별한 말을 소개했어. 이 말은 처음부터 순종도 훈련도 안 된 고집센 말로 불리는 녀석이야. 그가 천천히 마구간 문을 열자 그 말이 한 번 쳐다보고 몇 마디 하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를 발로 차서 코피를 흘리게 했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은 그를 거칠게 밟았어. 다 이유가 있었지. 그가 세이치에게 그 말을 사지 말라고 조언했기 때문이야.
갑자기 언어인식 능력이 업데이트돼서 세이치는 그 말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 그 말은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어. 진짜 인정하는 사람만 그럴 수 있다고. 세이치는 그 말을 듣고 대답했어. 그러자 그 말이 안으로 들어와 라고 외치고 빛을 발사해 공격했지만 다행히 세이치가 피했어. 멈추지 않고 뒷다리 2개로 세이치를 정강히 차려 했지만 세이치가 잡아서 들어 올렸어. 그 말은 세이치의 엄청난 힘을 깨닫고 항복하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했어. 세이치는 그 말을 주인으로 선택했고 이제부터 평생을 위해 복무할 거야. 그 말의 이름은 룰룬이야. 세이치는 주인에게 룰룬을 살 거라고 말했어. 하지만 주인은 세이치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말 밑에서 죽을까봐 걱정했어. 말 룰룬이 주인을 걷어차 벽에 부딪히게 했고 주인은 뒹굴며 세이치에게 이 빚쟁이를 집에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했어. 둘이 돌아가는 길에 룰룬은 처음으로 밖에 나와 신나 있었어. 갑자기 둘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지. 세이치는 각자에게 고기 수프 만두를 사줬고 이 맛있는 음식에 룰루는 엄청 먹고 싶어 했어. 안 오네. 둘이 계속 돌아가다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 그곳엔 세이치가 그림을 사준 소녀가 있었지. 그녀는 오빠에게 그림 대회에 나가라고 강요받고 있었어. 오빠는 그녀 같은 재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 세이치가 대신 나타났고 그녀는 자기 그림을 산 사람임을 알았어. 오빠는 세이치가 그림을 샀으니 대회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했고 그 가치가 경마 대회 다음으로 높다고 말했어. 오빠도 자기 작품을 팔아보려 했지만 그림이 너무 유치원생 수준이라 아무도 안 사서 세이치는 거절했어. 세이치는 수도권 컵 그림 대회에 도전하겠다고 말하며 그녀에게도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란다고 했어. 형제는 기쁘면서도 걱정했어. 수도권 대회가 어렵다는 걸 알았거든. 하지만 용기 내서 도전하라고 했어. 시험날이 왔고 세이치와 룰루는 경마 대회를 시작했어. 주인이 얼굴이 창백해 걱정하는 동안 전투욕 넘치는 말은 불타는 기세로 달리기 시작했어. 상금 발표에 모두 깜짝 놀랐어. MC에 희귀한 사진만 있었고 1등 상금은 벤카리와 데이트 티켓이었어. 둘 다 충격으로 얼어붙었지. 그림 형제도 세이치를 응원하러 왔어. 세이치는 처음엔 누구나 두려워하지만 뒤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하며 친구들을 떠올렸어. 규칙은 간단했어.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거였지만 기사들은 서로 싸울 권리도 있었어. 대회가 꽤 험난해 보였지. 대회가 시작되자 모든 말들이 전속력으로 달렸어. 그런데 5 얼굴 말들은 폭죽 소리에 놀라 다 죽어버렸어. 하지만 룰룬의 초반 기세는 완전히 사라졌어. 이제 얼굴만 피곤해 보였고 관중들은 세이치 팀에 올인했기 때문에 걱정하기 시작했어. 세이치 팀이 피곤한 이유는 룰룬이 탐블리 상을 받으려고 아침을 걸은 탓이었어.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했던 거지. 세이치는 농사 스킬을 써서 룰룬에게 간단히 먹을 걸 줬어. 경주 중 무서운 근육질 남자가 있었어. 그가 달리면 모두 피했어. 안 그러면 다 구타당할 테니까. 갑자기 앞에 괴물들이 나타나 경주기를 막았어. 위험을 느낀 주최 측은 대회를 취소하고 괴물들을 처리하려고 했어. 근데 세이치 팀은 에너지가 충분했어. 룰루는 로켓처럼 질주했지. 늑대들이 맛있는 걸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룰룬이 착지하면서 땅에 흔들려 늑대들을 벽에 달려 죽였어. 늑대 우두머리가 다가왔지만 룰룬이 한 번 건드리기만 해도 졌어. 그리고 경주는 계속됐어. 물론 세이치 팀이 우승했고 모두가 자랑스러워했어. 하지만 데이트상은 그들이 원한 게 아니었어. 룰루는 탐블리가 갖고 싶어서 펑펑 울었어. 갑자기 안치아와 샤티아가 세이치의 승리를 축하하러 왔어. 놀랍게도 룰룬이 섹시한 누드 미소녀로 변해서 세이치를 꼭 껴안으며 울었지. 안치아는 질투심에 화를 내며 세이치를 혼내려 했지만 정작 그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몰랐어. 본격적인 추궁 시작. 세이치는 룰룬에게 진화의 열매를 먹였기에 사람이 된 거라고 말했어. 안치아가 믿지 않자 샤티아가 진짜라며 고릴라로 변신해 보여줬어. 안치아는 완전 충격받고 룰룬을 데리고 어딘가로 갔지. 20분쯤 후에 룰룬의 등장에 모두가 좋아했어. 이제 그녀는 성격에 딱 맞는 활동적인 복장을 입고 있었거든.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갈색과 녹색 머리 2 소녀가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반킬이라고 소개했고 녹색 머리는 아수리오, 주황 머리는 키리자스였다. 2 사람은 세이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라고 했다. 아수리오는 마법으로 그의 손을 묶었고 그들은 그를 잡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마왕국도 다시 모였다. 루티아는 마왕의 딸로서 직접 이 회의에 참석해 위믹스와 동맹을 맺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각 사단의 지휘관들은 깜짝 놀랐고 루티아의 관리마저도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그걸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왜 루티아가 인간과 동맹을 맺으려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간들이 바로 마왕이자 루티아의 아버지를 봉인하고 가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루티아는 위믹스가 적극적으로 마족과 우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레이시라는 위믹스 내의 누군가에게서 항용인이 이미 처치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남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단 한 사람이 어떻게 저 위대한 존재를 이길 수 있냐고 생각했고, 그녀는 세이치가 항룡인을 죽인 자라고 밝혔다. 그녀는 용신의 영혼을 소환해 복수를 다짐했지만 용신은 세이치가 공정하게 싸웠으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티아도 그들의 백성에게 진정한 행복을 돌려주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루티아의 조수는 인간과 관련된 예언이 마족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 말했으나 루티아는 그 일이 일어나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곳의 모든 대장들이 루티아의 뜻에 따르며 허락만 나면 그 조수를 바로 처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늙은 돼지가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격분하며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세이치는 상금 데이트를 받을지도 몰라서 위믹스 왕국으로 끌려갔다.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줬다. 눈앞에 모든 게 낯설었다. 곧 만날 여자에 대해 물었더니 그녀는 강력한 힘과 놀라운 민첩성을 가진 여자였다. 루이스와 세이치가 만났다. 세이치는 인사하려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검을 건네며 서로 실력을 겨루자고 했다. 훈련생들은 바바도 학원으로 보내졌다. 칸나 유키와 친구들은 오야마와 그의 부하들과 마주쳤고 그들은 함께 괴물과 싸우길 원했다. 또 칸나 팀과 친선 결투를 제안했다. 오야마가 도발하며 칸나 유키를 벽으로 몰았지만 그녀가 한 방 꽉 먹였다. 오야마 측 사람들이 보고 그녀에게 도전하지 말라며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고 경고했다. 세이치는 루이스의 기습 공격을 가볍게 피했고 그녀는 그 덕분에 자신의 최강기를 쓸 거라고 말했어.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세이치가 루이스의 강력한 공격을 모두 피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루이스는 최종기를 쓰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스킬들을 조합해 세이치에게 치명타를 날렸지만 그가 재빨리 발차기로 그녀의 검을 튕겨냈어. 그에겐 이게 식은 죽 먹기였지. 그의 행동의 현장은 술렁였고 누군가는 그를 스승님이라 부르려 했지만 그는 쑥스러워서 거절했어. 푸른머리 소녀는 세이치에게 루이스가 어릴 적부터 뛰어난 검객이지만 마법이나 특별한 능력은 없고 오직 남의 검법을 복제하는 능력만 있다고 알려줬어. 루이스는 세이치를 스승님이라 부른 건 미안하지만 아직 허락받지 못했다고 사과했어. 그리고 오늘 세이치와 검술 대결을 하면서 처음으로 인생에서 이런 쾌감을 느꼈다며 감사 인사를 했어. 결국 세이치는 자신을 스승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자신이 그녀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두 사람이 연습하러 가려는데 누군가가 왕을 급습했다는 긴급 소식이 들어왔어. 루이스는 세이치에게 당분간 집에 가 있으라 했어. 외부인이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가 웃으며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쉽게 돌아갈 수 있겠냐고 말했어. 세이치도 사건 현장으로 향해 사람들을 돕기로 했지. 그는 자신의 콘솔에서 아주 빠르게 달려오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어. 소녀가 나타났고 세이치가 그녀를 발견했지. 그녀는 2개의 수리검을 꺼내 그에게 던졌지만 그는 막아냈어. 그는 수리검을 압수하려 했지만 몸이 반응해 되려 수리검을 그녀에게 되돌려 던졌어. 그는 당황하며 소녀에게 물러서라고 했지만 그의 힘 때문에 그녀는 벽에 꽂히고 말았어. 굴하지 않고 그녀는 벽에서 빠져나와 연속 공격을 퍼부었지만 세이치는 전부 다 피했어. 세이치는 제대로 대화하려 했지만 소녀는 계속 공격만 했지.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기절시키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녀가 암살자라고 말했지만 너무 어린 소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걸 믿지 않았어. 루이즈가 로크나에게 소녀를 신문하도록 부탁했어. 세이치는 로크나가 여왕 에리스의 SM 교제를 유일하게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얻었고 왕의 상태를 물어봤더니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고 했어. 소녀가 휘두른 검에는 영혼의 잠저주가 걸려 있어서 치명상을 입으면 깨어날 수 없고 아직 저주를 풀 방법을 찾지 못했대. 세이치는 왕을 만나러 가자고 요청했고 그가 전에 카페에서 만난 사람임을 알고 깜짝 놀랐어. 루이즈의 형이 회복 마법으로 상처를 치료했지만 저주를 막지 못해 세이치에게 자신의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 세이치는 치료법이 없다면 저주를 풀 새로운 마법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어. 그는 스킬을 써서 마법을 만들기 시작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습을 상상했어. 밖에선 모두 기적을 빌며 긴장하고 있었어. 하지만 사실 세이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머릿속에 안정이라는 단어만 떠올랐는데 실수로 말해버려서 안정 반전 마법이 생성됐어. 영혼의 잠저주가 영혼의 건강으로 바뀌었고 왕은 깨어나 세이치에게 큰 공을 세웠다며 상을 줬어. 세이치는 사양했지만 루이즈는 왕을 구한 건 이 나라 모든 사람을 구한 거라고 말했어. 카나 일행은 다시 오이야마 일행에게 길을 막혔어. 그녀는 그들에게 다른 데로 가라고 했지만 오이야마 일행은 성격이 고집스러워 말을 듣지 않고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어. 그들은 카나 일행이 말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으면 얻어맞을 거라고 경고했어. 카나는 그들이 이곳에서 배척받는 영웅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했지. 오이야마 일행은 자신들이 힘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라고 세게 말했어. 그들은 이 마법학교에서 배운 마법을 즉시 마스터했고
마법을 쓴다는 건 곧 강하다는 뜻이라며 우월감을 드러냈어.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권리가 있다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지. 왕과 함께 목욕 중인 세이치와 자매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들은 세이치의 소원이 정말 대단하고 숭고하다고 이야기했지. 그는 단지 루이스와 다른 이들과 함께 마법과 검술을 연마하고 싶어 했어. 세이치의 애인들은 집에서 아직도 그를 걱정하고 있었어. 안치아는 세이치가 또 다른 여자들을 데려올까봐 걱정했지만 루아나와 사티아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 그들은 세이치가 어떤 일이든 쉽게 즐겁게 해낼 거라 믿었거든. 하지만 안치아는 머릿속에 그가 다른 여자들을 안고 있는 장면이 떠올라서 미칠 지경이었어. 왕은 모든 왕국 사람들이 인간이든 악마든 하나로 당연하고 화합하길 바라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 학원 감독관은 왕에게 분노하며 영웅들을 봐봐도 마법학원에 보낸 건 잘못이라고 말했어. 그는 자신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불행해지길 원하지 않았거든. 하지만 왕은 신경 쓰지 않았어. 영웅들도 희생될 말뿐인 말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러자 감독관은 만약 그 영웅들이 언젠가 반기를 든다면 어떻게 될 거냐고 반박했어. 그때 헬리오가 그들에게 노예 팔찌를 채웠다고 말했지. 격렬한 논쟁 도중에 화살이 날아왔고 아마도 왕을 노린 적의 공격이었어. 헬리오는 최근 그윈보크 왕국의 란즈 왕이 악마족과 연합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어. 방금 전 암살 소녀가 바로 왕 측 사람이었어. 그는 란즈 왕이 진짜 미쳐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 그들은 서로 등을 기대고 있었어. 세이치의 애인들이 그를 찾아왔어. 루이 형은 세이치의 엄청난 매력에 깜짝 놀라 얼굴이 빨개졌어. 이제 로나가 맡은 무시무시한 신문타임 시작이다. 황제가 보낸 블랙 소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진짜 아슬아슬한 상황에 처해 있어. 겉으로 보면 로나는 사랑스럽고 온순한 소녀지만 일이 시작되면 내면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지.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탁자에 손을 내리쳐서 작은 소녀를 깜짝 놀라게 했어. 탁자 아래에서 커다란 그릇을 꺼내더니 열었는데 그 안에는 카스토네가 있었어. 그 음식 냄새가 금방 소녀의 코를 자극했고 음식 묘사에 듣는 사람도 군침이 돌 정도였어.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으로 고문하는 것만큼 악랄한 건 없어. 로나는 장난이 아니었고 맛있는 멜리 음식을 먹으려면 자백하라고도 잊지 않고 일러줬어. 작은 소녀는 음식 앞에서 향긋한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어. 욕구에 떨기까지 했지. 세이치와 루이즈는 로나의 행동에 불쾌해하며 오늘 밤 그녀에게 아무것도 못 먹게 벌을 줬어. 그 벌 때문에 로나는 눈물 펑펑 흘리며 미안하다며 애원했지. 이 암살 소녀의 이름은 오리가야. 루이즈와 세이치가 그녀에게 배부르게 밥도 먹였어. 루이즈는 그녀가 노예 목걸이를 차고 있다는 걸 알아챘고 이 목걸이는 주인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거야. 세이치는 목걸이 해체 방법을 물었고 그녀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증명해줬어. 목걸이에 손을 대고 열어보려 하면 전기 충격이 와서 엄청 아파. 그게 바로 노예 목걸이의 효과라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야. 왕국 쪽에서는 카이저 국왕이 근위병에게 오리가를 먼저 제거하라고 명령했어. 그녀가 모든 걸 폭로하기 전에. 자키아는 연습 중인데도 자신이 제국을 위해 검을 든 건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 자키아는 황제를 암살하려는 암살자도 만났어. 둘이 대화를 나누지 암살자는 활로 황제를 쏠 거라고 말했고 자키아는 검을 겨누며 왜 이 나라에 혼란을 일으키려 하는지 이유를 물었어. 그는 자신이 악마족 여자를 위해 복수한다고 했지. 그 여자는 예전엔 그냥 꼬파리였고 아무도 해치지 않았는데 수호대가 와서 집을 부수고 죽였어. 그 이유는 악마족 정화 명령 때문이고 암살자 나투리는 그 참혹한 장면을 목격했어. 그 순간부터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악랄한 자들, 황제 같은 놈들을 처단해 무고한 죽은 자들을 해방시키려 했어. 그 말이 자키아의 심장 깊숙이 꽂혀있었어. 최고의 검객도 결국은 인형일 뿐이라고.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자키아는 자신은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든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검술을 펼쳐 날아오는 화살들을 막아냈지.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다리를 찔러 자키아가 부상을 입고 말았어. 하늘에서 쏟아지는 수천 개의 화살이 계속됐지만 한 기술은 두 번 쓸 수 없어. 자키아는 바로 방패를 펴서 쏟아지는 화살을 땅으로 튕겨냈어. 암살자가 열쇠임을 느끼고 도망가기로 했지. 그는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그때까지 자키아가 더 이상 왕의 꼭두각시가 아니길 바랐어. 그 말을 들은 자키아도 잠시 멍해졌는데 아마 자신도 한때 왕의 꼭두각시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세이치는 이 소녀의 뇌에 노예 목걸이를 풀 방법을 찾고 있었어. 하지만 그는 링컨을 해방시켜라 외엔 떠오르는 게 없었지. 그때 갑자기 링컨 동상이 나타나고 목걸이가 천천히 금이 가면서 사라졌어. 친치는 그녀가 해방되어 자유롭게 됐다고 말했어. 갑자기 소녀는 자유를 간절히 원해왔기에 눈물을 터뜨렸지. 자키아가 달려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어. 소녀는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 그녀는 오리가라고 묘족 출신인데 제국에 탄압받아 제거당해야 할 존재래.
어른들은 모두 끌려가고 아이들만 특별훈련시설로 보내졌대. 그곳에서 아이들은 살인병기로 길러진 거야. 살아남은 자들만 암살자가 되고 오리가는 왕국의 암살단 소속이야. 그녀는 수많은 암살 임무를 수행했으며 작고 여린 손은 피투성이야. 세이치는 듣고 오리가의 손을 잡으며 제국 카이저가 잘못했을 뿐 그녀는 죄가 없다고 말했어. 새롭게 시작하자고. 자신이 오리가를 여동생처럼 생각한다고 했지. 사티아가 오리에게 함께 있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제국 카이저가 자신을 노릴 걸 알기에 위험하다며 거절했어. 하지만 모두가 그녀를 지지해 주었기에 세이치와 함께 가는 걸로 많이 안심했지. 로리타의 돼지 조수가 사실 카이저의 스파이였어. 그녀와 경호원들은 큰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게 곧 재앙을 불러올지도 몰라? 세이치와 형 루이스는 함께 마법 훈련 중인데 세이치가 능력을 꽤 잘 다루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다 루이스가 와서 그녀가 없는 동안 왕을 호위해 달라고 부탁했어. 그녀는 왕국 경계의 괴물들을 지원하러 떠나야 하고 네가 호위하면 왕도 훨씬 안심할 거란 거야. 그래서 루이스 일행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출정했어. 세이치의 마법 실력도 훨씬 늘었지. 그가 가진 기술은 지옥의 ACB인데 조종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어. 그는 무력감에 울면서 한탄했어.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보니 길드장과 접수원이었어. 그들이 진짜 이성에 와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이 갈라진 사이로 수상한 노인이 나타났어. 그는 올어라운드 마법사야. 루이스 형을 보자마자 광분했는데 그는 이 마법사의 충실한 팬이었거든. 그 이름은 베런이야. 세이치가 순진하게 그가 누구냐고 묻자 충격받은 팬 소년이 소리 질렀어. 이렇게 유명한 마법사를 모른다니 말도 안 된다고. 그는 베런이 모든 마법을 완벽히 익힌 마법사라고 말했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모은 베런이 쓴 책들을 자랑했어. 그는 그 책들로 뭘 했는지도 이야기했지. 책을 먹고 자고 숭배하고 가르치면서 오랫동안 팬임을 증명했어. 마법사는 크게 웃으며 그 진심 어린 마음에 고마워했어. 베런도 빙년 마법사를 알고 있다고 인정했지? 그 말을 듣고 팬 소녀는 감격해서 울 뻔했어. 수년간 살아오며 사랑하는 이에게 인정받은 거니까. 모두 함께 왕을 만나러 갔어. 갑자기 마법사가 다가오자 왕은 깜짝 놀랐어. 오랜만에 스승을 만났거든. 그는 자신이 스승님이 온 걸 몰랐다며 용서를 구했어. 하지만 마법사는 이제 왕인이 예절이 필요 없다고 했지. 그리고 자신이 온 목적은 자신의 학원 때문이라고 밝혔어. 봐봐도 마법학원의 학장이야. 왕이 다른 나라 영웅들에 대해 물으니 세이치는 바로 집중했어. 그때 갑자기 한 병사가 허둥대며 뛰어왔어. 그는 근처에 괴물떼가 나타나 난리를 피우고 있다고 보고했어. 왕은 침착하려 했지만 보스급 5,000마리란 숫자를 듣고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 하지만 베런 마법사는 이 나라에 강력한 방키리가 있다고 안심시켰어. 루이스 일행도 국경에 도착했는데 멀리서 엄청난 수의 괴수 군단을 발견했어. 악마족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건 아주 드문 일이야. 그들이 국경을 거의 다 뒤덮었어. 루이스가 오기 전에 브레이트 형이 어느 정도는 제압했지만 이렇게 많고 빠르게 움직일 줄은 몰랐지. 루이스는 강력한 마법으로 괴수들을 공격해 그들이 되돌아갈 수 없게 하자고 전략을 냈어. 전투 시작 루이스가 검을 빼자 장미꽃이 피 주변에 흩날렸어. 그녀는 수신검을 준비했고 검술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가 넋을 잃었지. 그녀의 검이 하늘을 환하게 비쳤어.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찬란한 광위 같았지. 전투 개시. 처음에 괴수들이 그녀의 수신검에 쉽게 베었어. 수신검의 일격에 괴수들은 산산조각 났지. 동료들도 앞으로 나왔어. 서로 부딪혀 싸웠지만 다행히 지금까지 큰 부상자는 없었어. 갑자기 루이스에게 마수대가 황공수도를 공격 중이라는 알림이 들어왔어. 바로 왕님이 계신 곳이지. 이 전쟁의 주도자는 자신이 만든 멋진 연극을 보듯 무라하담 아주 신나서 앉아 있었어. 그녀는 루이스가 국경에 갇히게 하는 전략을 짰어. 그래서 수도는 인력이 부족할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그곳엔 또 다른 골칫거리도 있었어. 마법 구슬에는 세이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그녀는 아직 자신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상태였어. 그래서 그녀는 기분 좋게 크게 웃었지. 어찌됐든 그들은 많은 수 앞에 개미처럼 무너질 거니까 튼튼한 마수들이 궁성 안으로 밀려들고 위에선 전사들이 이미 대기 중이야. 모험가로 여러 하에 살아왔지만 안키아는 이렇게 많은 보스급 전력이 모인 건 처음 봤어. 사치아는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루아나는 무서워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세이치는 루나가 전장을 두려워하는 걸 알았지만 사실 그녀가 무서워하는 건 왕국이 점령당하면 맛있는 음식이 사라진다는 거야. 음식 없이는 못 사니까. 하지만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정신력이 강해져서 신이라도 앞에 있으면 다 박살낼 기세야. 길드 멤버들도 모두 모여서 싸울 준비를 마쳤어. 변태 모임도 위기 상황에선 완전 뭉치더라고. 마족이 탐백을 침략하기 시작하며 왕국 전투가 개시됐어. 첫 번째로 나선 건 근육질 길드장이야. 그는 근육 해방 모드에 들어가 불타오르며 싸움을 시작했지. 여자 동료들도 전쟁 선포를 했어. 세이치는 모두가 싸움을 시작하는 걸 보고 지원하려 했는데
마법사가 잠깐 기다리라며 잘 보라고 했어. 그가 전장을 내려다보니 길드장과 접수원이 완벽하게 호흡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어. 그들은 마수 발톱만한 크기지만 한 방만 맞으면 거대한 마수가 연기처럼 흩어져 버렸어. 근육남은 계속해서 마수들을 펀치로 산산조각 냈고 변태 접수원은 강렬한 쾌감을 즐기며 채찍과 밧줄로 마수 3마리를 휘감아 찢어버렸어. 젖병 든 형은 젖병 내려놓자마자 폭발을 일으켰고 다음은 옷도 안 입은 차의 번개처럼 빠른 회전으로 수천 개의 단검을 날려 모든 적의 생존선을 박살냈어. 갑자기 거대한 사자와 익숙한 남자가 나타났어. 그는 전날 카페에서 만난 바리스타였어. 그는 만물의 왕이지만 부드럽게 인사하며 목숨을 달라고 허락을 구했지. 그는 지팡이로 맹수를 도와 반으로 쩍 갈랐어. 다음은 사치아의 무대. 그녀는 한쪽 팔을 고릴라 손으로 변신시켰어. 세이치는 그녀가 팔만 변신시킨 게 의외였고 무공으로 변하지 않아 힘이 제한적일까 걱정했어. 하지만 갑자기 그녀가 팔을 회전시켜 맹수를 곤죽으로 만드는 펀치를 날렸어. 앙키아는 거대한 공룡과 맞섰어. 그녀는 얼음 마법으로 공룡을 얼리고 지팡이로 깨뜨려 산산조각 냈지. 마법사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너무 강력한 마법이야. 루아나도 기술을 써서 발로 마수한테 직격을 날렸어. 어린아이도 이미 전투에 참여해서 마수를 죽이면서 지금까지 총 거의 300마리를 잡았어. 마법사도 화염호 박수를 썼지만 너무 많아서 완전히 처치 못하고 회오리 바람으로 몰아넣었어. 한 번 더 긴급 통보가 숲속 깊은 곳에서 왔어. 엄청난 수의 적들이 오고 있고 거의 다가 슈퍼보스급이야. 아직 보스급 몬스터도 다 잡히지 않았는데 벌써 슈퍼보스가 나타나다니 지금 상황 진짜 처리하기 너무 힘들어. 왕국의 미래를 건 마지막 전투가 진짜로 시작됐다. 마법사도 도대체 저 녀석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건지 몰라. 모두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한데도 정신력은 여전히 강하고 싸울 의지가 넘쳐. 마수들이 점점 강해지는 걸 깨닫고 왕도 우리 편이 수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 세이치는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생각 중이야. 그는 만약 일괄 공격 마법이 있으면 훨씬 수월할 텐데 광역 마법은 막 무분별하게 죽이면 안 되고 마법도 적에게만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너무 많은 외부 변수 때문에 그런 마법을 만들기 어렵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올려다보며 세이치는 반드시 이 전투를 끝낼 수 있는 최강 마법을 생각해냈어. 마법사는 최강 마법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이고 세이치는 설명 없이 바로 실행에 들어갔어. 팀을 구성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대규모 공격, 재판의 신 같은 마법을 펼쳤지. 정의의 여신 조각상을 만들어 직접 조종했어. 그녀가 든 검에서 마법진이 나타났고 검은 구름이 몰려들었고 세이치는 마력이 바닥나 쓰러졌어. 수십 개의 번개가 마술을 강타해 먼지로 태워버렸어. 이 광선은 적에게만 맞았고 전사들이 그 사이에 있어도 맞지 않았어. 모두가 이 이상한 마법에 깜짝 놀랐어. 광선 마법은 창조자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빛을 전달하는 마법이야. 몇 분 만에 모든 게 끝났어. 모든 몬스터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쓸려가고 전투는 승리로 끝났지. 패배 소식을 들은 본부장이 미쳐버리려다 광선의 정통으로 맞았어. 갑자기 세이치의 레벨이 땅속 구덩이들에서 EHP가 엄청나게 올라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 세이치는 스킬이 많아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여러 분야의 스킬을 통합해 새로운 스킬을 만들어냈어. 모두가 기뻐하며 그를 챙기고 우리가 전에 한 약속을 상기시켰어. 전쟁이 끝나면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마법사도 머리 쓰다듬으려 했지만 정신 차리고 어깨를 두드리며 마법학교에 와서 가르치라고 초대했어. 세이치는 왜 자신인지 모르겠는데 마법사는 그의 재능과 방금 사용한 대량 처치 마법을 매우 높이 평가했어. 마법사는 계속 가르치러 오라는 질문과 함께 그를 위인이라 칭송했어. 하지만 세이치는 루이스와 한 약속 때문에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게다가 여기 친구들과 떨어지기 싫어해. 마법사는 사티아를 학생으로, 안치아를 강사로, 루아나는 무술 강사로, 오리가는 그의 조교로 같이 일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어. 모든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는 거야. 세이치가 가르치는 걸 받아들인다면 말이지. 친구들은 모두 세이치의 뜻이라면 반대하지 않았어. 당연히 그는 바로 승낙했지. 바바도 마법학원으로 떠나기 며칠 전 세이치와 루아나는 함께 식사했어. 역시 식신 여신답게 가게 음식을 다 먹을 기세였고 세이치도 각자와 데이트하기로 결심했지. 안치아는 특이한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부끄러워하며 함께 갔어. 그들은 옷도 입어보고 연극도 보면서 뜻깊은 하루를 보냈어. 다음날 세이치는 사티아와 함께 갔는데 오리가를 집에 혼자 두기 안쓰러워 같이 가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세 사람이 함께 데이트했어. 세 사람이 마치 작은 가족 같았고 모두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 갑자기 하늘에 거대한 UFO가 나타나 왕실상을 받은 승자와 전에 그림을 그렸던 그 소녀를 비췄어. 세이치는 그녀에게 응원했지. 그날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차례대로 작품을 발표했어.
마이가 차례가 되어 커튼을 내리자 그림 속에 세이치가 말을 타고 있었어. 모두가 놀라고 그 생생하고 웅장한 그림에 환호했어. 그녀는 그림 속 인물이 그녀의 연궁이라며 도전의 중요성을 깨우쳤다고 설명했어. 그리고 다른 곳에서 미술 공부하러 떠날 거라고 곧 도시를 떠난다고 세이치에게 말했어. 루이스도 돌아왔고 세이치가 마법학교에서 가르칠 소식을 듣고 응원했어. 시간 나면 꼭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지. 패배한 용은 마왕에게 소환당했어. 그는 아직 부활을 기다리는 작은 불꽃일 뿐이지만 절망과 죽음, 불행과 혼란이 충분하지 않아 아직 완전 부활하지 못하고 있어. 그의 사도들은 사방에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모으고 있지. 구체안의 여자는 마법학교의 영웅들 이야기를 했고 그 영웅들을 죽이면 마왕이 원하는 것들이 곧 충분해질 거라고 했어. 바바론 마법학원으로 출발하는 날이 왔고 모두 세이치 일행을 배웅하며 좋은 말들을 건넸어. 세이치는 함께한 이들을 절대 잊지 않고 깊은 마음속에 새기겠다고 다짐했어.